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 중에 지식산업센터 관련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찍고 있는 유튜버가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사기 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식산업이 관련된 공간들이 모인 곳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건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되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 지식 관련 기반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사무실을 두거나 아니면 공장을 두거나 기숙사 아니면 관련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련 업체가 실제 입주를 해서 분양을 받거나 하면 혜택이 많아요. 취득세 같은 게 50% 감면된다거나 재산세가 한 30몇 프로 정도 이제 감면된다거나 그리고 대출도 이제 한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지식산업센터에 관련 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겠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많이 이제 분양을 받고 입주도 하고 하는 이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무슨 사기가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관련 사기는요, 실제 업체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산업 관련 업체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거는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가 가서 내가 분양받고 기숙사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공장으로 쓰든 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투자 자금을 모으려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라라고 말을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기반의 업체들에게 공간을 주는 개념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것들은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 억제라고 해가지고 공장도 많이 못 짓고요. 그래서 외곽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교통이 좋다고 해도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에서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뭐 중심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요, 사실상 거의 오피스 빌딩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 한가운데 있는 뭐 무슨 디지털 센터, 가산 디지털 단지, 뭐 구로 디지털 단지 해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실제 빌딩처럼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도 좋고 바로 서울 한가운데 있으니까 고객을 만나기도 좋고 직원들을 이제 채용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그런 업체들에게 분양하려고 만든 거지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라고 이제 모으는 사람들은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일단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런 업체들에게 임대를 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주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서 많이 자유로워서 대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은단 말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임대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돼요. 그렇게 수분양 자격이 있는 업체들만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그 분양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지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어쩔 수 없이 돌린다거나 그럴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받아서 분양받은 다음에 지식산업 기반 업체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다. 지식산업 기반 업체를 하나 만들어라. 법인 사업자를 만들면 더 좋고, 개인 사업자도 전문 미술 디자이너, 경영 컨설팅업 이건 특별한 자격증도 없어도 되는 거고 그 사업자 등록할 때 거기 명시만 하면은 이게 지식산업 기반 업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자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지식산업 기반 업체들에게 임대를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요. 감면받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 입주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했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계속 내면 큰 문제는 없겠죠. 나중에 밝혀지면 이제 환수되는 거에 나중 문제고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또 대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업체가 공실이 되면 아주 큰 문제고 공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로 이자도 커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해제하니 많이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일단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준공이 되면 손해볼 게 뻔하다. 공실될 게 뻔하니까 계속 이자만 낼 것 같고
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계속 내가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제를 하려면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원래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투자자가 분양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관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걸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그게 해제가 되지 않는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입주 예정일보다 뭐 보통 2달, 3달이면은 그 안에 입주하게 되면 해제할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분양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주 예정일부터 2달 또는 3달이 넘어갈 때까지 입주가 안 되면 그 수분양자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약정 해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제 조항을 이용해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뭐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했는데 알선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 한도를 뭐 적어도 80%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다거나, 이러면 계약 불이행이 있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법정 해제, 그러니까 이행 최고를 하고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 거니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분양 대행사들이 무리하게 분양을 해서 사실상 사기 분양을 당하거나 뭐 이런 피해가 있는 분들은 그냥 나는 끙끙 앓지 마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번 보일 수가 있는 거니까 변호사한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